네, 안녕하세요. 친환경 제품 소재 개발자 김가을입니다. 네, 친환경 제품 소재 개발자는 앞에 친환경이라고 붙어 있는 만큼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도움이 되고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 소재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나 국책연구소 또는 민간연구소에 소속이 돼서 친환경 소재를 연구하고 더 나아가 그 소재를 가지고 제품까지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기존 소재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을 분석해서 친환경성을 높이거나 사용 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네, 친환경 소재 개발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만큼 소재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공학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을 하다 보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재활용 물질을 축출하고 천연 원료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화학적 지식 또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 소재 개발자가 되려면 대학에서 화학, 화학공학, 섬유공학, 환경공학, 바이오 소재공학, 재료공학 등을 전공을 하게 되면 더욱더 유리합니다. 네, 아무래도 실험을 좀 많이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실험에 솔직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실험을 함으로써 뭔가 계속 조건을 바꾸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실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참을성이 있고, 네, 그거를 결론을 도출했을 때 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이 또한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재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소재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친환경이죠. 네, 환경 자체에 되게 관심이 있고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친환경 제품 소재 개발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고용정보원에 보면 미래 유망 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모두가 깨닫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고 더욱더 각광받는 그러한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생 때부터 난 반드시 환경에 관심을 갖고 뭐 제품을 막 개발할 거야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직업이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솔직히 문과 쪽보다는 약간 이과 쪽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막 수학, 과학을 굉장히 뭐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좀 이과 쪽에 관심이 있어서 흘러오다 보니까 현재 그 직업처럼 약간 그런 이과적인 거, 공대적인 거, 그리고 약간 그런 화학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중학교 때는 막 뚜렷한 꿈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와 직업을 좀 결정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쯤에 이제 문과랑 이과를 결정하게 되면서 제가 다행히 이제 성향이 약간 이과적 성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과를 선택하게 되면서 좀 더 과학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난 약간 화학 쪽으로 내가 그쪽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어떤 진로를 가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때 되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주위에서는 내가 잘하는 거, 약간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좋은 직업을 가져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 또한 사실은 이제 남들이 야 이게 되게 좋다더라 이런 걸 되게 선택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약간 그것에 맞춰서 나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살면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살고 싶고요. 그 가운데 제가 만족했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의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아, 내가 맡은 일에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나 또한 그 가운데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함이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싶고요.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아, 내가 되게 선한 그런 영향력을 그래도 끼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같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요리사면 딱 요리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면 선생님 이렇게 뭐 가르쳐주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진로라는 건 사실 굉장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대부분 선택할 때 나의 성향이 어떻고 나의 역량이 어떻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약간 이런 걸 가지고 진로를 택하게 되는데요. 그 진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로와 직업은 물론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그렇게 똑같다, 같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내 꿈은 일단 굉장히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희망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살아가면서 꿈이 없다면 인생에 도전할 게 솔직히 없거든요. 나의 목표점이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살아가면서 이 김갈이라는 이 존재 자체, 이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건 바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뭔가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꿈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도전할 수 있는 행복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간 진로와 직업이 같지 않다고 보는 것처럼 꿈과 직업이 굉장히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맥락은 솔직히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또 봅니다. 또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꿈을 가지고 그것에 도전을 해서 성취한다고 했었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된다면 그 꿈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꿈이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꿈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꿈이 그대로 가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어갈수록 주위에서 막 뭔가 말하는 것도 많고 뭔가 세상 기준에 맞춰야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꿈이 계속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또 약간 힘든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삶을 돌아봤을 때 선생님 앞에서 계속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좋아하는 게 내가 뭔지 찾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하면서 이런 걸 굉장히 찾으려고 초조해하기보다는 가만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이것을 할 때 행복함이 있었고 이것을 할 때 내가 뭔가 만족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청소를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분들은 내가 뭔가 정리해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만족함을 느끼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을 선택할 때도 진로를 선택할 때도 항상 내가 주체가 돼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신 분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정말 해주고 싶은데요.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왔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책을 또 열심히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또한 약간 그런 자기계발서나 진로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주어진 뭔가 타고난 재능과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끈기,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생각했고요.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세상에 다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뭔가 내가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매력과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나도 남들과 달라서 내가 이상한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만의 매력이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나의 진로를 생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꿈을 선택하든 진로를 선택하든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 테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네, 항상 행복함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친환경 제품 소재 개발자 김가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것은 공기청정기인데요. 네, 이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더러운 공기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다시 공기가 나오게 하는 게 공기청정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부직포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부직포를 통과하면서 공기가 깨끗하게 여과가 돼서 걸러지고요. 이 위에 있는 환풍기로 깨끗한 공기가 나오게 할 겁니다. 저희가 친환경 제품 소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만드는 것만큼 뭔가 일단 친환경, 공기를 깨끗하게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부직포가 지금은 솔직히 그냥 부직포지만 이것 또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부직포로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공기청정기를 이제 다 사용하고 버렸을 때 이 부직포 또한 썩어질 수 있게 땅에 가면 썩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가 MDF라는 소재인데요. 이것은 나무의 섬유질을 추출해서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꽉 눌러서 만든 것이라서 이 소재 또한 플라스틱보다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같이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을 일단 열어보면은 이렇게 MDF 소재가 있는 판이 있고요. 이렇게 부속품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만들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꾸미고 위에 이름도 이렇게 새겼거든요. 네, 자, 이 뒤에 보면은 전원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쪽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이 위로 깨끗한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받은 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설명지는 잠시 옆에 두고요. 자, 이 MDF로 되어 있는 판을 열어서 뒤집어 보면 딱 부엉이 눈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게 앞면입니다. 부엉이 눈이 보이고요. 반대편도 뒤보다 뭔가 이렇게 선이 선명해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이쪽이 앞면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뜯을 때 물론 잘 뜯어지긴 하는데 너무 힘줘서 뜯으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살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엉이 몸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부엉이 뜯었을 때 가운데 보면 몸통에 또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얘를 또 뜯어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여기 봤던 것처럼 부직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또 있습니다, 부속품이. 네, 그래서 얘를 남겨놓고 버려주고요. 자, 그리고 이 뜯어놓은 걸 놓을 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일단 조립을 쉽게 하려면 자, 저처럼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부엉이의 날개인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놓으면 이따가 방향을 꽂을 때 덜 헷갈릴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나머지도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잘 뜯어볼게요. 자, 뜯고 이것 또한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죠? 자, 얘는 여기입니다. 네, 뜯고 뜯어보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뜯은 상태에서 같이 이제 조립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일단 부엉이 앞에 얼굴 있는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있는 거 가져와서
날개를 먼저 붙여줄 건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놓고 하는 게 편리하다고 했었죠. 자, 왜냐하면 이제 부엉이에 날개를 꽂아줄 때 왼쪽에 있는 건 부엉이의 왼쪽 날개가 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엉이 왼쪽에 껴서 딱 끼워줍니다. 자, 꽂고 위로 올리면 탁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껴주고요. 자, 탁 소리가 나는 거는 굉장히 고정이 잘 된다는 뜻인데 그만큼 한번 잘못 끼우면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면서 같이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 이것은 오른쪽 날개겠죠?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홈에 끼우고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홈에 끼우고 위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몸하고 날개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판에 있던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은 그 몬스터, 귀여운 몬스터 여기 발 달리고 이렇게 팔이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부엉이의 발이 될 거고요. 우리가 만든 공기청정기의 밑판이 될 겁니다. 자, 여기가 부엉이 발이라 그랬죠? 자, 이게 부엉이 몸으로 갈 수 있게 방향을 맞춰서 밑판이기 때문에 밑에 쪽 홈에 맞춰서 껴줄게요. 자, 요렇게. 네, 그러면 부엉이가 발이 이렇게 귀엽게 나왔죠. 좋습니다. 자, 밑판 열심히 꽂아줬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드디어 부속품에 있는 부직포를 가지고 와서 껴줄 거예요. 자, 부속품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품에서 이렇게 부직포가 있어요. 자, 부직포를 이렇게 껴주고요. 이렇게 껴주고 이 부직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약간 우리 철봉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위에서 아래로 껴줍니다. 짠짜잔. 자, 이렇게 껴주고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홈이 있어요. 자, 이 홈에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요렇게. 네, 그러면 부직포가 빠지지 않고 고정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거 윗면을 껴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앞에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네, 이 튀어나온 게 바로 이렇게 부엉이의 부리입니다. 부리. 자, 그래서 이 부리가 앞으로 가도록 부엉이를 향하도록 껴줄게요. 여기 안에 여기 가운데 홈에 맞춰서 쭉 껴보겠습니다. 자, 짜잔. 탁 껴줬어요. 벌써 부엉이는 이제 얼굴은 나왔어요. 부리도 있고 발도 있고 좋아요. 자, 밑면도 있고 윗면도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모양은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깨끗한 공기가 정화돼서 나가야겠죠? 네, 나갈 수 있도록 부속품을 이제 껴줄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 전동기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안에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되면서 얘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로펠러를 달고 깨끗한 공기가 돌아서 나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얘를 껴주기 위해서 자, 이것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약간 몬스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귀가 있고 팔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몬스터가 나를 바라보도록 방향을 이렇게 놓고요. 자, 이 전동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전동기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는 게 있고 반대쪽에는 고리가 없어요. 자, 고리가 있는 게 나를 바라보도록 위로 오도록 이렇게 놓고요. 자, 이 빨간색이 몬스터를 향하도록, 이 판을 향하도록 꽂아볼 건데요. 자, 자세히 보면 전동기 이렇게 홈이 있어요. 자, 이 홈과 여기가 맞물릴 수 있도록 껴주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서 이렇게. 자, 옆으로 보면 자, 위아래가 이렇게 돼 있죠? 홈에 맞춰 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가 돌아가야 돼서 공간이 남아야 돼요. 자, 이렇게 껴놓고 자, 이 전동기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맞춰서 껴줍니다. 자, 이것도 빠지면 안 돼서 좋아요. 딱
고정이 됐어요. 네, 전동기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돌아간다고 했었죠? 자, 여기에 이제 프로펠러 선풍기를 달아줄게요. 자, 여기에 꾹 껴서 팬을 달아줍니다. 요렇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네, 우리 필요한 전류를 흐르도록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건전지를 껴줄 건데요. 여기 비닐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손으로 뜯으면 다칠 수가 있어서 가위를 가지고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뜯을 때 조심해서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비닐을 뜯어서 건전지를 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확인해서 바닥에도 나와 있죠? 자, 스프링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납작한 부분 이렇게 꽂아줍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완성하기 전에 잠깐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전동이 잘 돌아가는지. 자, 사실은 빨간색이 플러스고 검정색이 마이너스지만 이 전동기에는 네,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아까 골이 있었던 부분에 이 악어 클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게 돌아갈 거라서 바닥에 놓고 하면 위험하고요. 이렇게 들고 굉장히 잘 돌아가네요. 네, 좋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손을 대면 정말 위험하니까 네, 손대지 않도록 하고요. 잘 돌아가는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자, 여기 완성한 거 봤을 때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겠죠? 네, 이렇게 껴줄 건데요. 이 안에다 일단 이 건전지를 넣어줄 거예요. 자, 건전지를 넣어주고요. 이 선이 빨간색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빨간색 검정색 위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껴서 네, 동그라미 올 수 있도록 껴주고요. 이걸 살짝 앞으로 좀 빼주세요. 네, 살짝 앞으로 빼주고요. 지금 건전지를 낀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부딪히지 않도록 네, 조심히 해주고요. 자, 이 선이 또 나중에 넣을 때 이 안에 선이 이렇게 길게 있게 되면은 나중에 팬이 돌아갈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을 살짝 이렇게 건전지 밑에 좀 숨겨줄게요. 선 길이를 좀 짧게 해줄게요. 네, 선 길이를 좀 짧게 해주고요. 네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팬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홈에 맞춰서 껴보겠습니다. 좋아요. 선을 살짝 안으로 네, 조심히 잘 넣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팬에 선이 닿지 않도록 조심히 잘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얘로 여기를 이제 가려서 넣어줄 건데요. 여기 튀어나온 다리가 있죠? 이 다리가 이 홈에 좀 들어가도록 먼저 껴주세요.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고 여기 사이에 대각선에 맞게 해주고 여기를 좀 누르면서 탁 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전동기에 악어 클립으로 찝어주면 굉장히 잘 돌아가네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알아야 될 건 여기 보면 이제 건전지가 나중에 다 돼서 교체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전지 교체하려면 다시 빼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부러 여기서 완전 탁 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뭔가 지렛대 원리처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생겼죠? 자, 여기를 당기면서 열어주세요. 당기면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그래서 열어주고 얘도 여기 옆에를 살짝 눌러주세요. 옆에를 살짝 눌러주면서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네, 그래서 일부러 분리를 쉽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전지를 나중에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이렇게 끼면 되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끼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낀 다음에 자, 제가 만들어 온 것처럼 이렇게 좀 꾸미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꾸몄고요. 집에 아크릴 물감이 없으면 그냥 사인펜 가지고 꾸며도 됩니다.
저는 일단 한번 눈만 색칠해 볼게요. 눈만 색칠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알 사인펜으로 이렇게 색칠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눈만 색칠해도 일단은 좀 부엉이가 좀 더 귀여운 진짜 있는 것 같이 약간 이렇게 눈이라도 이렇게 색칠해서 해보고요. 네, 더 다양하게 자신의 공기청정기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뭔가 이렇게 소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